영원한 고요, 그리고 시작을 알리는 빛, 어둠, 침묵, 그리고 완벽한 무. 시간도, 공간도, 물질도 존재하지 않던 영원의 고요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138억 년 전, 빅뱅 이전에 상상할 수 없는 순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늘문이라 부르는 것은 종교적 상징이거나 신화 속 이야기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주 역사 속에서 이 모든 것의 존재를 가능하게 만든 진짜 하늘문이 열린 순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우주의 모든 물질과 에너지가 압축되어 있던 찰나의 순간이죠. 모든 역사는 이 상상할 수 없는 작은 한 점, 특이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밀도와 온도는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모든 우주가 하나의 점 안에 담겨 있었고, 그 내부는 격렬한 에너지로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폭발을 기다리는 시한폭탄처럼 말이죠. 이 특이점에서 무엇이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그 이전에 무엇이 있었는지는 인류가 풀지 못한 가장 큰 수수께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완벽한 고요와 압축의 끝에 모든 것을 창조하는 빛의 폭발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요. 드디어 그 순간이 왔습니다. 하늘문이 열리는 날, 우주의 모든 것이 폭발적으로 분출되는 빅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폭발이 아니었습니다. 시간과 공간 자체가 창조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빅뱅의 순간부터 비로소 시간이 흐르기 시작한 것이죠. 우주 역사의 첫 순간, 플랑크 시대는 우리의 현대 물리학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이때 네 가지 기본 중력, 전자기력, 강력, 양력이 모두 하나로 통합되어 있었다고 과학자들은 추측합니다. 이때의 우주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초고온, 초고밀도 상태였습니다. 빅뱅 직후 우주는 마치 마법에 걸린 것처럼 상상할 수 없는 속도로 팽창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플레이션 시대입니다. 찰나의 순간에 우주의 크기는 원자보다 작았던 상태에서 자목만 한 크기로 기하급수적으로 커졌습니다. 이 급팽창은 우주가 왜 이렇게 균일하고 평탄한지, 그리고 왜 특정 영역이 보이지 않는 먼 거리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온도를 유지하는지 설명해주는 핵심 이론입니다. 이 인플레이션이 바로 우리 우주의 씨앗을 뿌린 순간이기도 합니다. 양자역학적인 미세한 요동이 급팽창을 통해 거대하게 확대되었고, 이 작은 요동들이 훗날 은하와 별들을 만드는 물질의 불균일성을 제공했습니다. 급팽창이 멈춘 후 우주는 엄청나게 뜨거운 쿼크 수프 상태였습니다. 이 쿼크 수프 속에서 강력이 작용하며 쿼크들이 뭉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바로 양성자와 중성자의 근간이 되는 핵자들입니다. 이때 또 하나의 중요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물질과 반물질의 소멸입니다. 빅뱅은 물질과 반물질을 거의 같은 양으로 만들었지만 아주 미세하게 물질이 더 많았습니다. 이 물질의 승리 덕분에 물질이 모두 사라지지 않고 지금의 우주를 구성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이 미세한 불균형 덕분입니다. 빅뱅 후 약 3분이 지났을 때 핵합성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입니다. 양성자와 중성자가 결합하여 수소와 헬륨의 원자핵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대는 우주가 가진 화학 성분의 기본 틀을 완성한 결정적인 시간이었습니다. 이 짧은 순간 우주를 구성하는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1로 결정되었습니다. 이 비율은 오늘날까지도 우주 모든 곳에서 관측되며 빅뱅 이론을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우주는 오직 가장 가벼운 원소들로 채워져 있었고, 더 무거운 원소들은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의 별들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핵합성이 끝난 후에도 우주는 여전히 너무 뜨거웠습니다. 원자핵 주변을 자유롭게 떠다니는 전자들이 빛을 끊임없이 산란시켰습니다. 마치 짙은 안개 속처럼 빛이 나아가지 못하고 갇혀 있었습니다. 이 시대를 암흑시대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우주가 뿌옇고 불투명했던 시기였죠. 그리고 빅뱅 후 약 38만 년이 지났을 때 온도는 전자가 원자에게 포획되어 안정적인 중성 원자를 형성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이 사건을 재결합이라고 합니다. 원자가 형성되자 빛을 산란시키던 자유전자가 사라졌고, 빛은 비로소 우주 공간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순간
마침내 우주의 하늘문이 열리며 빛이 해방되었습니다. 이 빛은 우주가 팽창하면서 파장이 늘어나고 에너지를 잃어 현재는 절대 온도에 해당하는 마이크로파 형태로 우리에게 도달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주 배경 복사입니다. 우리는 이 CMB를 통해 138억 년 전 우주 최초의 순간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재결합 이후 빛은 자유로워졌지만 우주는 다시 어둠에 잠깁니다. 별과 은하가 아직 탄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진정한 의미의 암흑시대는 수억 년 동안 지속됩니다. 이 기간 동안 우주의 거대한 구조를 형성하는 숨겨진 주역이 활약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암흑물질입니다. 우리는 이 물질을 볼 수도 만질 수도 직접 감지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은하의 회전 속도나 은하단이 뭉쳐있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아는 일반 물질보다 훨씬 많은 양의 무언가가 중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암흑물질은 마치 우주의 거대한 중력적 뼈대 역할을 했습니다. 재결합 시대에 CMB에 새겨진 미세한 밀도 차이 주변으로 암흑물질이 먼저 뭉쳐들기 시작했고 이 중력의 씨앗 위에 수소와 헬륨 가스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암흑물질이 형성한 거대한 중력 우물 속으로 가스가 모이고 모여 마침내 빅뱅 후 약 4억 년이 되었을 때 최초의 별들, 즉 항성 종족이 탄생했습니다. 이 별들은 매우 거대하고 뜨거웠으며 수명이 짧았지만 그 존재 자체만으로 우주의 역사를 영원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 최초의 별들이 내뿜는 강력한 자외선은 주변의 중성 수소 원자들을 다시 이온화시켰습니다. 이것을 재이온화라고 합니다. 이로써 우주는 다시 밝고 투명한 상태로 돌아갔고 우리가 오늘날 보는 밝은 우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최초의 별들이 죽음을 맞이하면서 그 자네들은 새로운 별과 은하의 재료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작은 은하들이 중력의 이끌림에 따라 충돌하고 합쳐지며 오늘날 우리가 보는 거대한 나선 은하나 타원 은하를 형성했습니다. 우리 태양계가 속한 우리 은하 역시 약 100억 년 전에 수많은 작은 은하들의 충돌과 합병을 통해 그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은하들은 우주의 거미줄처럼 엮인 거대 구조를 따라 분포하며 이 구조는 암흑물질의 초기 분포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별들 내부에서 비로소 빅뱅이 만들지 못한 무거운 원소들이 탄생했습니다. 별의 중심부에서는 수소가 헬륨으로, 헬륨이 탄소와 산소로 바뀌는 핵융합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태양보다 훨씬 무거운 거대 별들이 생을 마감할 때 발생하는 엄청난 폭발, 초신성 폭발을 통해 철보다 무거운 금, 은, 우라늄 같은 모든 원소들이 우주 공간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이 초신성 폭발은 단순한 파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재창조의 씨앗을 뿌리는 행위였습니다. 생명을 이루는 모든 원소, 바로 탄소, 산소, 질소, 인, 칼슘 등이 모두 먼 옛날 거대 별의 죽음에서 온 것입니다. 우리가 별의 먼지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약 46억 년 전 우리 은하의 한적한 나선팔에서 초신성 폭발로 뿌려진 무거운 원소들과 수소, 헬륨 가스가 모여 거대한 성운을 형성했습니다. 이 성운이 중력 수축을 시작하며 중앙에는 우리의 태양이 태어났고 주변의 잔해들은 뭉쳐서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등 8개의 행성을 형성했습니다. 특히 지구는 태양으로부터 적절한 거리에 위치하여 액체 상태의 물을 가질 수 있었고 이는 생명 탄생의 결정적인 조건이 되었습니다. 빅뱅으로 시작된 우주의 여정은 마침내 지구라는 푸른 행성에서 생명이라는 경이로운 결실을 맺게 된 것입니다. 빅뱅 이후 138억 년이 흐른 지금 우주는 여전히 팽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최근 관측 결과 우주의 팽창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주를 가득 채우고 있는 신비로운 에너지, 암흑에너지 때문이라고 과학자들은 추측합니다. 암흑에너지는 우주 전체 에너지 밀도의 약 70%를 차지하며 중력과 반대로 작용하여 우주를 밀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주의 95%를 차지하는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의 정체를 아직 모릅니다. 빅뱅은 우주를 탄생시켰지만 그 운명은 여전히 미스터리에 쌓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을 올려다볼 때 우리는 단지 아름다운 별들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138억 년 전 하늘문이 열리던 날 시작된 거대한 시간의 파노라마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별의 재료는 빅뱅의 잔해이며 우리의 몸을 이루는 원자들 역시 먼 별의 심장에서 단련되었습니다. 빅뱅 우주론은 우리에게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에 대한 가장 과학적인 해답을 제시해 줍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얼마나 경이로운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는 우주 역사의 산물이며 이 끊임없이 팽창하고 진화하는 우주의 한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는 시간의 문을 넘어 우주의 기원을 탐험했습니다. 다음번 밤하늘을 올려다볼 때 별들의 빛 속에서 138억 년 전 우주가 우리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번에도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